다쳤을 때 의병 전역이 안 되는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병력법상으로는 이제 1, 2, 3, 4급까지가 현역 신분이에요. 그래서 5, 6급을 받으면 제대를 하는데 4급을 받은 사람들은 부대 복귀해서 계속 복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4급이라는 급수가 현역으로 복무하기에는 사실은 상당히 부담스러운 급수죠. 입대하기 전에는 4급이 보충력이었는데 군에 들어오고 난 뒤에는 4급이 현역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도 괴롭고 부대 간부들, 지휘관들도 이제 상당히 이 부대 관리상 힘든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현부심이라는 제도가 있어요. 현역 부적합자 심사라는 어떤 제도의 약칭인데 이 현부심 절차를 통해 가지고 전역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현역에서 보충력,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이 돼서 복무할 수 있는 제도가 이 현부심인데 심한 경우에는 아예 그 예비역으로 전환을 시켜주기도 합니다만은 상당수는 이제 이 보충력으로 사회복무요원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정신질환자들, 정신건강의학과 쪽으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입대하기 전에는 멀쩡했는데 군에 들어가 보니까 정말 자기와 살던 이전의 세상과 다른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공황장애, 강박장애, 우울증 이런 것들이 이제 급속하게 발현이 돼가지고 힘들어하는 그런 친구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이 현부심을 통해 가지고 제대를 하는데 그 숫자도 꽤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런 현부심의 절차에서 어떻게 또 진행을 해야 될지를 몰라가지고 안타까워하는 분들이 많고 낯선 절차를 소화해내지 못해가지고 제대로 절차를 밟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이제 많이 있죠. 그래서 저희 병역 119 센터에서 이런 서비스 항목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용을 해보시면 정말 그 실질적인 도움을 받아가면서 절차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러분 아드님이 자대에서 복무를 하다 보면은 훈련소와는 달리 또 안정적인 복무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병들이 제대로 복무하고 나서 무사히 전역을 하죠. 그러나 그 중에 또 일부 몇몇의 우리 군인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어려움을 겪습니다. 첫 번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흔히 하는 말로 선임병들의 가혹행위, 얼차려. 나이 좀 드신 아버님들은 아시겠습니다만은 밤에 불러내서 뺑뺑이 시키고 얼차려 시키면서 소위 빠따도 때리고 하는 그런 것이 이제 군대였는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이 많이 사라졌죠.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그 수직적 위계 질서가 강한 군대 속성상 자대 배치받은 아드님 입장에서는 정말 어려운 상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임병들과의 관계 때문에 견디지를 못해가지고 정신병에 걸리는 친구들도 있고 옛날에는 탈영도 많이 했고 총기 사고도 막 있었고 그래서 그런 암울한 시대는 아니지만 이 선임병들과의 관계에서 적응하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늘 상존해 있습니다. 포원 수리 또는 고충 신청 이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해결을 할 수도 있는데 그 굉장히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나의 이름이 노출되는 거죠. 내 이름을 걸고 이제 어떤 민원이나 소원 수리나 이런 걸 하면은 알게 돼 가지고 또 이제 2차 가해가 이제 오는 거죠. 어려운 상황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혼자서만 이제 답답해 하다가 결국은 어떤 사고가 나게 되는 일들이 왕왕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대 생활을 하다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어려움이 있죠. 내가 맡은 직책이 제대로 나의 적성에 맞지 않아가지고 또는 사람들과의 사이가 좋지 않아서 도저히 근무하기가 힘들다. 그랬을 때는 이 내가 맡은 직책을 좀 변경을 해줘야 되는 그런 절차도 필요한데 그런 절차도 이제 제대로 알려지지도 않고 또 혼자서 끙끙거리다가 제대로 해결하지도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대 생활하다 보면은 모든 것이 퍼펙트하게 완전하게 다 잘 할 수는 없잖아요. 실수를 할 때도 있고 또 남한테 꾸지람을 듣기도 하고 그런 경우도 있는데 그것이 한층 더 발전해가지고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징계를 이제 받게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과거에는 영창이라 그래서 구치소에 수감 생활하다시피 하는 그런 징계벌도 있었죠. 그런데 이제 그건 요즘은 없어졌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이 강등 또 휴가 제한 감봉 이런 형태의 징계들이 이제 있어가지고 징계위원회에 상정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그 진짜로 잘못했으면 달게 받을 텐데 사실은 알고 보면은 억울한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 억울한 점을 제대로 소명을 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군대 속성상 제대로 말을 못 해가지고 혼자서
끙끙거리면서 억울하지만 징계를 받는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징계라는 것이 이 법적인 절차인데 그 절차를 제대로 준수를 해서 징계를 또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군이라는 어떤 그 속성이 반영이 돼가지고 절차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얼렁뚱땅 해가지고 징계가 이루어지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절차에 들어갔을 때 고립 무원,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고독감을 느끼는 것이 우리 사병들의 현실입니다. 부모님들도 도와주기가 어렵죠. 그랬을 때 이제 이런 변호사들의 도움을 조력을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은데 통상적으로는 비용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는 그래서 이제 힘들어서 사고가 나는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군의 현실인데 우리 병력 119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군대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부모님 여러분께 이 병력 판정과 관련해서 한 말씀 좀 드릴까 합니다. 어차피 군에 가는 거긴 한데 이 병력 판정에 대해서 조금 의아스럽게 생각하거나 조금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력 판정에 대해서 수많은 사람들 한 해에 한 20만 명 이상을 판정을 하다 보니까 그 중에는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그런 사례들이 이제 있을 수가 있는데 자, 이 병력 판정에 대해서 이의신청을 한번 고려를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병력 판정이 나온 뒤에 열흘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병력 판정 이의신청도 한번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상당한 기간이 지나고 나서 몸 상태가 달라졌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는 뭐 건강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몇 년 지나다 보니까 몸이 상태가 달라졌을 수가 있는데 이때 병력 처분 변경 신청이라는 제도를 한번 고려해 보실 만합니다. 이 병력 처분 변경 신청은 내 몸 상태가 이전에 판정받을 때와 달라졌으니 새로운 상태에 따라서 한번 판정을 해주시오 하는 것이 병력 처분 변경 신청입니다. 그리고 병력 판정 자체가 내가 생각할 때 아주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면은 취소 소송이라는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판정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신청을 하셔야 되는데요. 이 행정 소송의 형태를 띠고 법원에서 판사의 판단으로 이 병력 판정이 옳은지 그른지 판단하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영 통지서가 날아왔을 때 지금 도저히 지금 입영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병역 연기 일자 730일은 다 소진이 된 도저히 들어갈 형편이 안 돼서 연기를 하고 싶다. 그랬을 때는 집행정지 신청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거는 행정소송과 같이 이제 맞물려서 하는 건데요. 일단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입영을 연기할 수 있는 제도가 입영정지 신청 제도입니다. 이렇게 또 한번 고려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병력 119센터에서는 이런 다양한 군대 생활에서의 어려움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서비스 상품을 마련을 했습니다. 한번 이용을 해보십시오. 감사합니다.